200 쪽에 화학 반응과 열이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게 중등 과정에 이렇게 반응열 계산하는 그런 내용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덩그러니 정말 나와 있는데 딱 그냥 중학교 수준의 단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얘기 뭐냐면 열화학 부분은 실제로 화학원에서 이만큼 나오고 마는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열이 출입해 그걸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정도이고 실제 계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화학 2 쪽에 전부 다 넘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기서는 이게 화학 반응에 열이 출입하는구나. 그래서 나무를 태우면 열이 나와. 열 나오는 반응들은 우리가 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열을 흡수하는 반응도 결국엔 의외로 꽤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반응에 열이 출입한다. 다시 화학 반응에는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 열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물질과 새로 생기는 물질이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열에 들어가고 나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밖으로 열이 나오는 반응을 뭐라 하자? 이제 구별을 좀 하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자. 다시 바깥쪽으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할 거야.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먼저 그래프 상태로 에너지를 봤을 때 반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새로 생긴 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더 낮아서 그 차이만큼이 밖으로 열로 나오는 거. 얘를 우리는 앞으로 발열 반응이라 하자.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알아놓는데 이 발열 반응이 생겼을 때 이 에너지의 차이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반응열이라고 하자. 반응열 QR. 대문자 Q 사용하기도 하고 물리에서 소문자 Q도 나오지. 어쨌건 내가 반응열이야. 그러면 그 반응열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 밖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두 번째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고 얘기하면 무조건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하다고 얘기하죠.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발열 반응은 만약에 얘가 A가 B가 되는 반응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밖으로 열이 나간 걸 뒤에 더하기를 표현해서 나타내 준 거. 저게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무조건 얘는 앞에 있는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 1몰 1몰 반응했을 때 Q만큼 에너지가 나와. 이걸 뜻한다고 생각하죠. 화학 반응식에 개수만큼이 반응했을 때 나오는 출입하는 열량을 앞으로 얘를 우리는 반응열 그리고 그 반응열을 표현해서 나타낸 이 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하자고. 마이너스 쓰지 않을 거야. 다시 꿋꿋하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2항에서 A-Q가 B가 됐어요. 틀려요? 아니야 이거 맞아. 자주 쓰지는 않을 거라고. 반응열 음수 표현 자주 쓰지 않을 거라고. 그 얘기는 양수가 되도록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얘 2항에서 이렇게 놓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열의 위치가 생성물질 쪽에 와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흡열 반응은 그러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냥 반대 과정이겠지. 하는 물질의 에너지가 작고 새로 생기는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응?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물 수증기 이래도 된다고. 에너지 높은 거잖아.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은 거잖아. 그만큼에 해당하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음수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는다고 잘. 근데 이렇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니다. 응? 틀린 건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얘도 근데 이쪽 마이너스는 꽤 나오기도 해. 이렇게는 잘 안 써. 이렇게 두 개는 둘 다 사용해.
어디가 더 안정한 거야? 안정성 따지면 반응물질 쪽이 그렇게 대답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첨가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열을 내놓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올라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열을 그만큼 잃어버린 거니까 각각의 반응 물질 자기 자신들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는 운동성,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를 항상 떠올려 줘야 된다고. 반대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는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들 처음에 있던 애들의 에너지 상태는 증가한 거야. 열을 흡수했으니까. 항상 주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으로 섞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는 좀 구별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발열 반응으로 알고 있는 얘들이 어떤 게 있냐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다. 연소 반응, 무조건 중화 반응, 산과 연기가 반응하면 중화열 나온다고 했으니까 산과 연기의 반응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속해. 생물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 중에 호흡, 발열 반응이야. 응? 숨 쉬는 거, 사람이 숨 쉬는 거, 동물이 숨 쉬는 거, 식물이 숨 쉬는 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니까 발열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쪽에 흡열로 꼭 뭐가 같이 와 있어야 돼? 광합성이 꼭 같이 와 있어야 된다.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 내에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그걸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흡열이라고 생각하자. 나머지는 물리 속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너네 가지고 있는 200쪽 같이 볼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자,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에 대표적인 탄소를 태우는 반응이 나와 있어. 근데 그 발열 반응 아까 좀 이따 열화학 반응식도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냥 거기 나온 건 봐도 탄소 고체가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었어. 무조건 물질의 상태가 꼭 적혀 있어야 돼. 열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가 안 적혀 있으면 다 틀린 거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모르지 않을 만큼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려고 하면 문제의 물질의 상태를 꼭 다 적어줄 거라고. 물인지 수증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 어떤 반응에서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라고 치자. NaHCl하고 NaOH가 반응했어. 그럼 당연히 물이 생길 건데 수증기가 생길 수 없는데 뭔지 모르는데 반응해서 자 수증기가 생기는 거랑 물이 생기는 거랑 에너지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은 에너지가 더 낮고 자 수증기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 했지.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차이가 물일 때랑 수증기일 때의 높낮이 차가 다르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겼어.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방출해서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생기는 에너지량과 수증기로 변했을 때 물은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면 충분하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물질의 상태가 안 적혀 있으면 정확한 열량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구별해서 나타내 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탄소 반응식 아래쪽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까? 탄소의 연소 반응에서는 반응물인 탄소와 산소가 가진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 따라서 탄소가 연소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자. 그럼 반대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겠지. 그 옆에 있는 건 안정성을 얘기할 때 무조건 에너지가 낮은 쪽이 더 안정한 거야. 이걸 기억하고 있어. 에너지가 낮은 게 더 안정한 거야. 자, 그리고 반응계와 주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단원에서 얘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야. 정말 사용하는 건 후에나 가야 사용할 거고 물리에서 봤던 것처럼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물리에서 봤던 것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화학에선 이렇게라고 할 거야. 다시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여기 삼각 플러스 크는 개일까? 아니야, 삼각 플러스는 개가 아니야. 어떻게 적어놓은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아연이 만약에 황산용액과 반응했어. 그래서 황산 아연이 생겼고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나온 요 반응이 일어나는 곳만 화학에선 개라고 얘기할 거야. 실제로 그 반응,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반응만 화학 반응에서 개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전체는 어디까지인데? 없어. 다시 우주 전체. 우주가 끝이 있다면 그 끝까지를 우리는 다 주의라고 합쳐서 얘기할 거고, 얘네 둘이 더해진 걸 우리는 우주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저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특히 물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거든. 역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역학적인 일, 기체가 발생해서, 다시 여기 기체가 발생해서 여기 있는 피스톤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량의 변화를 우주 전체가 에너지가 보존된 대로 관점에서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관계가 중요해. 근데 화학에선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 열이 만약에 10kJ만큼 나왔는데 우주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을까? 아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는 그게 주 목적이 되지만 화학에선 여기 에너지 얼마 나왔어? 얘 얼마 잃어버렸니? 그 주위에 기체가 얼마큼 생겨서 피해가 좀 생길까? 얘 흡열 반응인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서 연료를 얼마만큼 사와야지.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이 반응에 개에서 일어난 게 가장 주된 관심사여서 그래. 그래서 역학적인 이 전체 과정들을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지만 알아는 둬야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을 거다. 나중에 개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무언가가 뒤에 좀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도입된 게 지금 얘기하지 않은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델타 H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엔탈피의 변화라고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입되는, 이걸 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도입되는 에너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고, 자, 아래쪽 그림 보이니? 201쪽에 반응계에서 열이 나가. 무슨 반응이야? 밑에 설명 보지 말고 그림만 보고 무슨 반응? 반응계는 열을 잃어버리면서 자기는 에너지를 좀 낮추고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이런 반응. 왼쪽 그림이 발열 반응.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자기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넘겨볼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얘들이 화학 반응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제 좀 골라야 된다고. 발열 반응의 예, 연소, 더하기 산소, 반응 물질의 더하기 산소, 금속의 산화 반응, 대부분 발열 반응이야. 금속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어쩌고가 생기는 애들, 대부분 발열 반응이고 3번에.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산과 반응. 금속을 산성 물질 속에 넣으면 아까 녹는다 했지. 30분 전 건데.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좋다. 칼, 나마, 아라철, 그 다음에 유준합, 그 다음에 자 수구순, 백금. 이게 주문처럼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야. 칼카나마, 아라철, 유준합, 수구순, 백금. 칼카나마, 아라철, 유준합, 수구세운, 백금. 그런데 산성물질과 반응하는 거 하면 여기에 있는 금속만, 뒤에 건 안에. 물론 이제 아주 진한 질산이나 황산, 염산 이런 애들은 소량 금속이 반응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산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자고. 중화 반응 당연히 되고, 진한 황산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다량의 열이 나오는 건 앞쪽에 아주 중요한 특징, 진한 황산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렇게 얘들은 좀 기억하자. 그런데 의외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예전에 봤던 것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알 수 없는 거 기억하자. 특히 흡열 반응 쪽들은 정말 기억해 놓자고. 모든
모든 분해 반응은 다시 그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쪼개지는 건 없어. 그래서 대부분 가열해서 분해하는 걸 열분해. 그래서 중산 과정에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되는 거.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 탄산 칼슘 같은 거 열분해되는 거. 그럼 열을 공급해야 분해되는 거잖아.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분해 과정. 특히 어떤 분해? 단어에 나오지. 전기 분해야. 전기 들여서 전기도 에너지잖아. 에너지를 공급해서 분해돼야 되는 거지. 물의 전기 분해 특히 모든 전기 분해는 다 흡혈 전기 분해 이 두 가지는 아까 뭐랑 같이 광합성과 같이.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재밌는 반응이 나온다. 그 반응은 아예 반응을 외워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 수산화 발음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은 아주 격렬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의 예로 나와서 그래. 다시 수산화 발효 강염기제 그게 질산 암모늄하고 반응하면 거기 아래쪽 사진 보이니? 자, 그 두 가지를 반응시켰어. 뭘 해놓고 아래쪽에 나무 도막을 가져다가 여기에 홈을 파고 그 홈 안에다 물을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거 올려놓고 두 개 반응시킨 거야. 그랬더니 열을 흡수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얼음이 되면서 거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한 덩어리가 돼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양을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열을 많이 흡수하는 반응이야. 졸려하는? 안 졸린가? 오늘은? 영민이를 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저 두 개를 반응시키면 이렇게 들면 얘가 따라 올라오겠지. 그럴 정도로 반응성이 좀. 자, 203쪽에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잠깐 나오는데 델타 H라고 하는 게 시야 확장으로 잠깐 나오지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런 관계에서 반응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포함한다. 연력학 끝났지, 미네. 약간은 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연력학이 끝났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이 들어가고 나가지. 그러면 그 열의 출입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이 기체는 뭘 할 수 있게 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다시 열과 일의 변화가 생긴다. 다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어떤 물질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두 가지의 합으로 나타나. 얼마? 발생한 열과 한 일의 양으로 나타나. 일의 양.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게 소문자 W 같아 보인다. 일과 열의 합으로 나타나. 일은 어떻게 구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피스톤을 일부 밀어 올리겠지.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게 왜 일이니? 기체가 발생했는데 자동차 움직이는 게 저 원리랑 똑같아. 실린더에서 기체를 가져다가 연료를 공급해서 태워. 다시 연료를 공급해서 태워. 그러면 이 연료가 위쪽에 공급되어진 연료가 들어와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튕겨지면 크게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온 얘가 붙어있는 캠이라고 하는 장치의 안쪽에 들어있다가 휙 올리면 빙글 돌아. 무슨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직선 원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엔진 안에서 얘가 터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회전하는 거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부피 변화는 일을 수반해. 증기 발전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움직여? 석탄 때 물 끓여 수증기가 나오면서 그 기체의 부피 변화로 기차가 움직이게 만들어진 거지. 결과적으로 모든 반응에 기체가 생기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 걸 정적 과정이라 하고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 그거 외부 압력 1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이 커지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걸 정압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거 구별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계산을 해줘야 돼.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지. 근데 물리는 이걸 하려고 한 건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얼마만큼의 일을 해? 얘를 계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얘를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감추는 거야. 감춰서 나중에 계산하자고 하면 계산할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뭘로만 나타내고 싶냐면 Q, 정압, 정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걸 나중에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 전체 값을 델타 H라고 우리가 변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얘 열이야. 얘는 열이야. 그런데 안쪽에 1은 얼마만큼 그 다음에 생각할 거야. 물어볼 때만. 앞으로 열잖아. 변화. 지금껏 이해 못해도 되고 그러면 화학 반응에 열이 출입하는 양을 앞으로 나타낸 게 몇 쪽에? 204쪽의 열 화학 반응식이다. 별건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화학 반응식에다가 해볼까? 니네가 자주 봤던 이런 거 해볼까? 질소와 수소가 반응했어. 자, 그래서 나중에 암모니아가 생겼어. 자, 암모니아. 얘가 온도가 높아서 흡열 반응이야. 를 흡수해서 일어나.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처럼 무조건 여러 화학 반응식을 적자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세 단계를 거치면 돼. 화학 반응식 관계라고 계수 맞추는 것까지 다 여기에다 더하기 출입한 뭘 나타내고 열량 계산하고 Q 어떻게 계산하고 제일 무식한 방법이 우선 여기 우리 화학원에서 해야 될 제일 무식한 방법이 Q는 C M T 델타 T 온도 변화야. 가지고 계산한다. 왜?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있는 물의 앞에 있는 건 비열이라는 거지. 얼마라고 계산할 거야? 중등 내신에서는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는 주울 단위로 계산하는 거니까 약 한 4.1 약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다시 킬로줄이면 킬로그램 도시, 줄이면 킬로 약분해서 줄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사용하죠. 정해진 값이라고 4.18 이렇게 자세히 나오면 그거 그대로 사용하고 얘는 가지고 있는 건 사용한 액체의 질량. 얘가 킬로줄을 쓸 거면 얘도 킬로그램 사용하고 그램을 사용할 거면 얘도 그램을 사용하고 얘는 몇 도씨 온도가 바뀌었느냐 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간이 열량계, 스타이로폼 열량계. 그냥 이게 스티로폼으로 싸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시킬 거야. 안쪽에서 뚜껑도 덮을 거야. 구멍 뚫어서 온도계 꽂아 놓을 거야. 자, 온도계야. 그 옆에 구멍 하나 더 뚫어서 젖게도 집어넣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저어줄 거야. 왜 간이 열량계일까? 밖으로 도망가는 열은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간이 대략 온도 이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아보는 온도계 열량계.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물을 준비해서 2kg인데 20도씨의 물을 목욕하려고 40도씨까지 온도를 올렸어. 열량 어떻게 계산하라고?
열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비열 4.2 곱하기 몇 킬로그램? 2kg. 온도 변화 얼마? 40에서 20 뺀 거 다시 40에서 20 뺀 거 그거 온도 변화 도시 사용해서 나타내고 3개 곱한 거 열량 이렇게 찾아갈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런 얘기지. N2 화학 반응식 적자 H2 그 다음에 NH3 봤니? 발열 반응이래. 더하기 Q. 이 Q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하자. 끝이야? 계속 맞춰야지. 암모니아 여기 셋, 여기 둘. 그러니까 2배. 이래서 분필이 좋아. 수업에 맥을 끊어 얘. 자, 2, 3, 1 맞아? 여기까지 끝. 근데 얘 요거 계산할 때 이 실험에 만약에 이 실험에 사용한 얘의 양이 같은지 확인하라고. 얘는 지금 분자량 28짜리, 14짜리 두 개인데 역시 질소를 수소랑 반응해서 얘 14짜리 두 개 사용했어. 그 얘기는 28g이 반응한 게 여기에 이 반응식에 Q에 적혀야 된다. 여기 14g 질소 이렇게 넣어놓고 반응시켰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볼 땐 비례관계로 2배에서 적어주고. 이해될까? 여기 양은 여기 출입하는 반응열은 항상 여기 가지고 있는 얘의 양 몰수에 해당하는 양을 꼭 적어주잖아. 만약에 얘 2분의 1 돼 있으면 2분의 1, 2분의 3, 얘 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Q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야 된다. 빠진 거 있다? 왠지 여기 하나를 비워놨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열량 찾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물질의 상태를 물의 상태를 물질의 상태를 꼭 적어줘야 된다. 고체 어떻게 정리? 고체 솜자 있어. 솔리드 액체는 많이 하지 않았니 이제? L 필기체를 많이 적어. 자, 그 다음에 왜? 그냥 L자인지 1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것밖에 없다. 기체 G 수용액 물에 녹아 있다. 이래 가지고밖에 사용 안 하지. 수용액 AQ 넷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얘가 깼으면 이 짓을 꼭 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깼으면 얘를 꼭 해서 나타내고 약분하면 열량도 같이 약분해야 되는 거. 될까? 얘는 너무 허접하지 않아? 근데 좀 너무 많이 허접하지 않니? 새 나가는 열은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 만들어 놓은 게 통열량계라고 하는 거야. 통열량계. 통 안에서 반응시키겠다. 완전 밀폐된 통 안에서. 만약에 기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체도 산소 기체도 미리 넣어놓고 사용할 거야. 얘네 가지고 있는 207쪽에 다시 207쪽에 보이는 간이열량계랑 위쪽에 보이는 통열량계랑 두 개가 있어요. 안쪽에 강철 용기로 제조되어져 있는 통이 있고 그 바깥쪽을 물로 수조로 싸서 안쪽에서만 반응시킬 거야. 그러면 물을 채우기 전에 그 강철통에 뚜껑을 열고 반응물질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반응시킬 거야. 밀폐 용기 안에서. 기체가 필요해서 만약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하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바깥쪽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안쪽에 불꽃이 튀겨서 불이 닫힌 상태에서 불을 반응을 시킬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비열을 알아야 될 텐데 알 방법이 없지. 왜? 비열은 그 물질의 특성이야. 물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듯이 거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의 비율이 다 다른 거야. 다시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비율을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반응의 통열량계의 총 열량은 이라고 기억하자고.
그러면 바깥쪽에 쌓여져 있는 물이 얻은 열량이 있을 거고 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안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의 수조를 다 덮일 때까지 기다려서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럼 물은 똑같이 그냥 바깥쪽만 계산하면 돼. 안쪽에 이제 통의 열량인데 이 통의 열량에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가지고 있는 비열과 질량을 합친 얘를 대문자 C를 써서 열용량이라고 사용할 거고 합친 그 합친 양을 통이 가지고 있는 열 용량을 미리 측정해서 그걸 만들었을 때 측정 값들을 붙여줄 거야. 만들어지.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합쳐놓고 보면 결국에 얘만 남아. 온도 변화에 따라 다시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한 열의 양 얘를 나누어 준 값 다시 열 용량은 결국에 뭘 의미한다? 가지고 있는 발생한 열량을 뭘로 나누어 준 거야? 온도 변화로 나눈 값 얘를 측정해서 어떻게 측정해? 출입한 열량 온도 변화에 따른 출입한 열량 그 값들의 비를 표로 나타내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 가지고 있는 책의 206쪽 체류의 열용량 뜻은 여기서 잠깐 봐두고 사용법은 문제에선 거의 대부분 다 주어질 거야. 뭘로 주어질 거야? 통의 열용량이 얼마인지를 주어질 거야. 열의 공급을 니네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열의 공급은 에너지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기 에너지 가지고 측정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얼마당 얼마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몇 초에 얼마만큼 에너지 공급. 전기 에너지 어떻게 되지? 전기 에너지. 영우야, 전기 에너지. 왜 화학 시간에 물리를 물어봐요?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말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하면 되지. 전압 얼마짜리야? 전류는 몇 암페어짜리인데 시간이 얼마야? 그럼 전기 에너지 공급된 양이 얼마? 그럴 때 온도 변화가 얼마 생기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열용량 거기 봐두자. 열량계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자, 온도 변화는 열량계의 열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열용량은 어떤 물체 또는 일정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거야. 총 공급된 열량분의 흡수한 열량분의 온도 변화. 바뀌었다. 흡수한 열량을 온도 변화로 나눈 것. 그걸 앞으로 열용량이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통은 물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통은 아예 뭘 가르쳐 줄 거라고? 통의 열용량을 가르쳐 줄 거라고. 거기에 뭐만 곱해서 사용하자고? 온도 변화만 곱해서 사용하자. 얘를 기억해둬라. 통 열량계가 주어져 있어. 온도 변화 나왔고 얘 질량 나와 있어. 근데 얘 질량은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러지 말고 얘는 열용량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왜?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과 질량이라고 하는 얘 따로 계산해야 될 것들이 통 열량계는 아예 너무 복잡한 장치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묶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열용량을 가르쳐 줄 거니까 통에 받은 열량은 이렇게 계산하고 그 주위의 수조의 열량은 물의 비열을 사용해서 계산해서 총 열량을 측정하자. 될까? 어떻게 써먹을 건데 아래쪽 문제 잠깐 한번 볼까? 예제 같이 볼까? 거기 왼쪽에 206쪽의 표에 공기의 비열부터 나오는데 외울 자료는 아니지. 그런데 공기의 비열이 자 1.01이라고 하면 몇 회 몰 열용량 나오니? 가르쳐 준 걸 쓰자고. 자 구리, 철, 금속의 비열이 의외로 굉장히 낮다는 거지. 열이 금방 적은 양의 열에 의해서도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금속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철의 비열이 0.45 물보다 2분의 1이 채 안 되지. 똑같은 양에 의해서
물이 10도씨 올라갈 때 얘는 20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그 뜻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에 물 4.18은 좀 기억해 놓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207쪽에 25도씨 일기압에서 흑연 0.562g을 완전 영소할 때 통 열량계의 온도가 25.89도씨로 되었다. 온도 몇 도씨 증가했는지 나중에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흑연이 연소 반응을 열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지. 그런데 탄소의 원자량은 10이고 통 열량계의 전체 혼합물의 열 용량은 가르쳐주지? 얼마야? 20.7이야. 20.7 곱하기 온도 변화. 이해됐니? 20.7 곱하기 온도 변화. 25도씨에서 얼마 온도가 바뀐 거야? 0.89도씨. 맞니? 근데 물의 온도 변화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통만 계산하자고 나온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자 가지고 있는 20.7 곱하기 온도 변화 0.89도씨만 해서 통이 얻은 열량을 그냥 계산한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몇 그램 연소했을 때 0.562g이잖아. 그러면 탄소가 반응해서 자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얘의 고체, 기체, 가스 이렇게 되는 얘가 발열 반응인데 그대로 거기 계산한 숫자를 이루고 적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몇 그램 반응했니? 0.562g이 반응해서 발생한 열량이 거기 계산된 별이라고 한다면 몇 g으로 고쳐서 1몰이 탄 거잖아. 탄소 1몰은 원자량 12 가르쳐준 게 그런 거야. 12g당 얼마 나왔는지 얘를 계산해서 적으라고. 이해되니 이거? 지금 사용량은 무조건 다를 거라고. 왜 딱 맞춰서 친절하게 12g으로 사용량이 적을수록 그렇지. 너무 많아지면 실험 장치에서 생기는 오차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고 찾아볼라 해보자. 실제 자 5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자 몇 쪽이냐면 214쪽. 적용 문제는 이게 화학 반응 반응열 이쪽에 개념 적용 문제는 원래 뒤에 풀어야 되는데 여긴 어렵지 않아서 지금 바로 같이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서 여기다 넣어놨어. 그냥 얘는 풀고 여기서 끝낼 거야. 자 이산화탄소 자 그런데 고체다 드라이 아이스야.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자 물과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실험이다.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 물을 위에 올려놨더니 얼음이 생기고 있는 거야. 자 기억 승화하는 드라이 아이스 위에 물을 떨어뜨렸더니 물이 니은 응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자 승화 과정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우선 그거부터 하자. 승화 열의 흡수 아니 흡열이야. 흡열 반응이야.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 액체가 고체가 된 거 응고 발열 반응이야. 반대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자 그러면 기억 이산화탄소의 에너지는 커지니 기체가 된 거지. 분자 스스로는 에너지가 높아진 거야. 기억 옳은 거야. 자 니은 주위의 열을 방출하니 니은이 뭐라고? 응고잖아.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은 주위에 응고 해서 주위의 열을 방출한다. 2번 니은 옳은 거. 답은 3번 별거 없다고. 둘 다 열을 방출한다.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다 구별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3번이 좋고. 자 2번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반응식이 적혀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가는 발열 반응이고 2600만큼 나왔어. 자 아도 발열이고 3020만큼 나왔어. 다도 발열이야. 572만큼 나왔어. 맞니?
자, 각각의 반응인데 25도씨를 기압해서 다나 다의 반응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재. 원자량이